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이 동작하는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키텍처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소스 코드에 대한 주석이 별 의미가 없어요. 주석은 사실 스크립트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 구성도 아키텍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HTML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아까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인데 펑션 프린트하고 펑션 테스트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오고 얘는 여기에 출력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게 보면 펑션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프린트하고 테스트 두 개밖에 없고 앞서의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온 클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온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고 테스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테스트는 루프 콜 해서 테스트라는 스트링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써보면 결국은 펑션 프린트는 출력용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웹페이지에서 클릭을 하면 테스트라는 함수가 발생을 하고 걔는 이쪽으로 다시 어떤 파이썬 쪽에 출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코드를 보시면은 중간에 루프 CS가 뱅글뱅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uDisplay라고 하는 곳에는 두 개의 함수가 있죠. 함수는 총 3개가 있지만 하나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똑같이 간단하게 프린트 명령을 만들었고요. 프린트 대신에 걔는 uDisplay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링을 넣으면은 무언가 내부에서 st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프린트를 해라 하고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호출을 해주면 프린트가 호출이 되고 여기에 있는 st를 이 안에다 넣어서 결국 화면에 뭔가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뭐 보기에는 쉬운데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어보셔도 의미가 없고요. run 함수는 실제로는 루프 시스템 안에 C++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에서 뭔가 클릭을 하게 되면 펑션 테스트는 루프 콜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호출해주면 이게 루프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결국 파이썬 쪽에 온 웹에서 무언가의 이벤트가 이 파이썬 프로그램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결국 이쪽으로 테스트라는 글자가 테스트 스트링 글자가 날라오고 그걸 화면에다 그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이 파이썬 쪽에서도 출력을 내보내고요. 프린트 명령으로 아웃풋 내보내면 이쪽에서는 입력을 받아가지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입력을 받은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 보면 프린트면은 출력을 한 거죠. 얘는 출력을 하고 얘는 인풋으로 받아서는 화면에다 다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입력을 받아서 버튼 입력을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해서 이 부분에다가 뭔가 온 웹이라고 하는 이벤트 발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계를 보시면 한쪽은 출력을 하고 한쪽은 그걸 입력으로 받고요. 또 한쪽에서 출력을 하면은 그거는 반대편에서 입력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얘 입장에서는 인풋, 여기서는 아웃풋, 여기서는 얘가 인풋, 여기서는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는 서로 입출력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다. L2 display 1.py가 되겠고요.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 화면에선 display here 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L2 display 1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 화면이 나온 거거든요. 이 상태고 콘솔 창에서 L2 디스프 1에 지금 잘 보시면은 코드를 앞서서 보시면 W는 U 디스플레이 해서 위에 있는 클래스를 여기서 변수화 했죠. 인스턴스화 했고 걔를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오픈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 웹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W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L2 디스플레이 1 모듈 이름에 그 안에 있는 W에 그 안에 보시면 프린트 문이 있죠. 프린트 문은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W는 U 디스플레이가 변수화된 인스턴스화 된 거기 때문에 W 개체에 접근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프린트 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한글을 대충 쳐봤습니다. 한글 지원을 잘 하진 않는데 일단 억지로 하고 있어서 안녕하냐 하고 쳤더니 출력이 웹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문은 여기에 있는 프린트문은 일반 파이썬에 있는 프린트문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린트문이 되겠고요. 이 과정이 별거 없이 뭐 당연히 뭐 프린트하면 프린트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썬 쪽에서 웹 파일에 무언가 명령을 보내서 글자가 바뀌는 사례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쪽 API나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 계약을 하시고 뭐 일반 유저의 경우에는 뭐 입력도 음성으로 받는데 하루에 뭐 얼마였나 몇 시간이었나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요. 뭐 검색하는 거는 뭐 10,000번 이런 식으로 제한들이 걸려 있긴 하지만 뭔가 일반 유저가 쓰기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 기능을 웹 화면에서 TTS라고 불리는 앞서서 얘기했죠. 텍스트가 to 스피치 기능하고 연동을 하시면은 이 로봇이 안녕하냐 라고 화면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TTS 같은 음성 발화되는 부분하고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서비스 로봇에서 쓰는 기법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따로 TTS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구글 라이센스 받으라고 그러면 또 온갖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재미로 찾아보시고 이 웹 파일 screen.html에다가 실제로 구글 API들을 붙여보시면은 TTS로 음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예제는 끝났고요. 이제 메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구성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예전에 보고 갈까요? 루프로 들어가고요. 에디트 ex에 arp에 l2 디스프 1 네, 맞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 코드가 하나 있고요. 이 녀석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동작이 돼서 웹 파일이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크게 전체 화면 보기로 크게 틀어놓고서 그게 컴퓨터 화면에 나오게 하면은 대부분의 서비스 로봇에서의 화면에 해당하겠습니다. L2 디스플레이 1이라는 모듈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안에 W 개체에 접근을 하면 아까 보셨던 W는 U 디스플레이 이 녀석 개체에 접근을 한 거고요. 그 안에 프린트 문이 있잖아요. 그 녀석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여기까지 하면요. 함수가 있다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안에 내용을 넣는 거죠. 바보 비비비비비 그리고 엔터 치시면 웹 파일이 이 부분이 BABBB라고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뭔가 글씨가 나온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런 웹 환경에서는 TTS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음성 발화가 되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두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이용을 해서 이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콘솔 창에는 한글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에디터 부분이죠. 이 부분 에디터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을 치시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아직 안 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로 쓰기 위해서는 맨 윗줄에다가 이와 같은 두 줄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에디터 안에 한글을 칠 때는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 것들인데, 파이썬이 기본 언어가 UTF 계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글 윈도우라서 제가 귀찮기도 하고 EUCKR이라고 하는 한글 문자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해주셔야 에디터 안에서 UTF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두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명령은 파이썬 기본 명령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 에디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쓰시거나 할 때에는 이런 코드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 한 줄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코드들을 맨 위에다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다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파이썬은 웹이 있고요. 여기 웹 파일이 HTML이 있고 여기 파이썬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얘를 클릭을 하면 그 명령들이 파이썬 쪽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림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은 메뉴.html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주문하고 싶은 메뉴를 골라봐. 저는 다 반말입니다. 이게 실제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미지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왼쪽 걸 클릭하면은 커피가 되겠고요. 오른쪽 걸 클릭하면 이게 딸기 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서 데모를 보고 데모를 보는 게 중요하죠.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dit ex arpl to dispro. 지금 코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코드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카페에서 가서 보시는 키오스크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웹 클라이언트 방식 아니면 노드.js 계열을 쓴 거고요. 이 화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커피 주문, 밥 주문할 때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뜨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 둘을 누르면은 이제 왼쪽 걸 누르면 아이스 커피라는 정보가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딸기 주스를 고르면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귀찮아서 이걸 누르면 이쪽으로 정보가 날라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싼 거 고르셨습니다. 오른쪽 거 누르면 야, 좀 싼 거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재미로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자가 선택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 화면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번 코드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웹 파일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고요. 펜이 안 나오고 있네. 여기에 그림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div 영역에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스크립트 안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미지는 americano.jpg, 여기 있는 이미지는 strawberry.jp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메리카노를 누르면 onClick해서 테스트 명령이 호출이 되고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또 onClick하고 딸기를 누르면 스트로베리라고 입력이 들어오고요.
이 테스트 함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프콜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썬 쪽에다가 아메리카노나 스트로베리를 아메리카노 또는 스트로베리를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온웹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는 이제 파이썬 영역이죠. 이쪽으로 스트링이 이렇게 날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이 아메리카노면은 프린트해서 너는 싼 거 골랐어 라고 나오고요. 스트로베리라고 나오면 야, 좀 싼 거 먹어라,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있는 테스트 아메리카노가 결국 호출이 되는 구성입니다. 자, 뭐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 안에 프린트문 이 녀석을 호출하면 웹에 무언가 프롬프트들, 텍스트들이 나오고, 이게 왜 제가 셀프 프린트라는 걸 했는지, 이게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디스턴스 코드를 카피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에 프린트라는 것이 요 uDisplay라는 클래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 자기가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를 부를 때에는 셀프가 바로 자기 자신 uDisplay를 뜻합니다. 그래서 셀프가 가지고 있는 uDisplay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문, 바로 이 녀석을 호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셀프 프린트 이렇게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부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깥에서 부를 때는 이 모듈의 이름, 그리고 곱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 이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나요? 프린트는 W 안에 있죠. 그래서 W를 찍고 그 안에 있는 프린트를 불러온 거고요. W, 즉 이 클래스 안에서 각자의 함수들을 호출을 할 때에는 이 녀석 자기 자신, 나한테 있어, 나 셀프야, 내 안에 프린트가 있어 라고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1학년 때 그리고 또 책 보고 여기저기서 파이썬 관련된 걸 배우지만 이런 용례들을 모르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뭐가 크게 잘못돼가지고 맨날 더하기 빼기 이딴 걸 가르치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이 이런 부분들을 잘 쫓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 애니메이션 넣어놨는데 하도 낙설 많이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전체 과정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실까요?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왼쪽에 클릭을 하면 웹페이지 안에서 지금 이 부분은 웹이잖아요. 온 클릭이 호출되고 자바스크립트 아메리카노가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여기 요 자바스크립트 실제 호출이 되면 그 안에서 루프콜이라는 함수가 동작을 해서 그게 파이썬 쪽에 명령을 보내서 온 웹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언어가 이 부분에 4개가 쓰였어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HTML 언어 이 부분에 있는 HTML을 쓰게 된 거고요. HTML 안에서는 테스트가 호출이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호출이 됐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루프콜이라는 형태로 루프의 명령을 보내면 그쪽에서는 씨뿔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녀석이 뭔가 명령을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파이썬에 연결이 된 겁니다. 와, HTML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얘를 웹 클라이언트로 불러준 씨뿔뿔, 그 다음에 얘가 파이썬 인베딩 기법으로 파이썬 쪽에 연결이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게 거의 요새 데모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는 것들이 다 이런 구성이고, 이게 4개의 언어가 동시 쫙 돌아가면서 하나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방법들은 실제로 지금 서비스 로봇대로에서 쓰이고 있고 업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조금 복잡한 구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 메뉴의 특징은 조금 처음으로 장난을 좀 쳤잖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건 아메리카노하고 스트로베리였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죠. 근데 아메리카노하고 스트로베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처음으로 한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예제들 중에서 내가 무언가에 입력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반응이 그냥 뭐 지난번에 겐트리 같은 경우에 움직여 하면 그냥 움직이는 건데 이제는 움직여 했는데 움직여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했는데 싼 거 골랐네 라고 뭔가 다른 의지가 섞여서 반응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계열 쪽에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첫 번째 시작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는 아메리카노만 전달이 됐지만 아메리카노는 우리 생각대로 제일 싼 거 골랐네 라고 답변을 주고 있는 거고요. 스트로베리 하면은 뭐 딸기 주스를 했더니 좀 비싼 거네, 좀 싼 거 먹으면 안 되겠냐 라는 형태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력을 넣으면 그냥 입력의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A로 움직여 하면 A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겐트리로 움직였는데 내가 이거 왜 움직여야 돼? 하기 싫어. 무거워서 가기 싫다 라고 하는 형태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뭐 당연한 거지만 if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웃기네, 재밌네 라는 형태의 반응들이 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L2 디스프 3에서 세 번째 예제가 되겠고요. 이 세 번째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신 것들이 많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도 좀 많이 길어져 있고요.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하는 오픈GL 쪽으로 나오는 GL 윈도우하고 U 디스플레이로 지금 되어 있는 W라고 제가 써놓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시에 띄워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이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데모부터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데모가 되겠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박스, 센서 편에서 많이 썼던 이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예제들에서 이런 구성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오픈젤만 이렇게 구성이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이걸 화면 크기 조정하고 패닝하고 로테이션 회전하고 이런 UI는 뭐 우리가 보기 위한 용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뭔가 이 녀석을 움직이기 위해서 콘솔에서 열심히 쳐서 하는 게 되게 귀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웹 UI를 써서 지금 대충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이 녀석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죠. 띵띵띵 띵띵띵. 이거 터치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예제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제들에서는 왼쪽처럼 UI가 나왔으면 이 UI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웹 화면을 제가 쓸 거고요. 여기에서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뭔가 쉽게 데모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은 역시 또 콘솔 창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구성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2 디스플레이 3라고 하는 이 예제의 몇 가지 포인트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픈GL 쪽, MyGL이라고 되어 있었던 이 오픈GL 쪽이 역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른 명령들은 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겠고,
박스 예제이기 때문에 박스를 여기 박스.3ds로 제가 호출해서 화면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좌표계가 필요하니까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로 다 셀프라고 되어 있죠. x좌표 0, y좌표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끝났고요. 얘는 이제 뭔가 인스턴스화해서 불러주면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U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버튼이 동서남북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얘네들을 클릭을 하면 내부적으로 onWeb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up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들어오고요. 왼쪽으로 가는 걸 눌러주면 left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left, right, up, down이 들어오면은 이 녀석은 U 디스플레이잖아요. 옆에 있는 얘 GL 쪽에다가 야 GL아 움직여라 트랜슬레이션 해라 해서 01, -10, 10, 0-1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명령을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트랜스 명령,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센서편 볼스크류 쪽에서 이해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호출해 줘서 화면에 윈도우가 두 개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웹 쪽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그림 그려지는 시뮬레이션 되는 부분에 뭔가 박스가 움직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맨 밑에 있는데 두 개의 윈도우가 떠야 되니까 myGL은 GL로, U 디스플레이는 W로 띄워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myGL이 아니라 이 부분 GL입니다. 바로 이 명령을 여기에서 가져다가 써서 이쪽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보시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예제를 꼼꼼히 보시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클래스끼리 연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짜실 때에는 클래스와 클래스, 윈도우와 윈도우끼리의 데이터 연결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이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맨 처음에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W 안쪽에 바로 이 W 안에 U 디스플레이 안에서 GL에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GL 지금 여기 전역 변수도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GL을 호출하면 GL은 뭐니? myGL이거든. myGL로 되어 있잖아요. myGL 안에 트랜스가 있구나. 바로 이 부분을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제 웹 파일은 HTML은 pad.html이라는 곳이 사용이 됐습니다. 한번 심심할 때 열어보시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간단한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에 얘는 동영상은 아니고요. 앞서서 보여드린 결과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또 뭐 동영상으로 했네. 그래서 이게 동영상에서는 마우스가 잘 안 나와갖고 캡처가 안 돼서 이 녀석이 움직이는 거 지금 보시면 움직이면서 좌표는 또 오른쪽에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화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현재 self.x하고 y가 바뀌고 있는데 그 결과를 프린트문으로 써서 이 안에 있는 웹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받아가지고 그걸 화면에다가 그려주고 있는 관계이고요. 왼쪽 오른쪽 이 버튼들을 누르면 얘가 gl.trans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 있는 오픈GL 파트가 여긴 오픈GL이고 여긴 W죠. 얘는 변수로는 GL이고 여긴 W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 패널은 뒤에 있는 예제들에서도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한 데서 많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기능이 이제 들어가서 다른 학년에서 쓰는 거에도 예제 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10번째 예제로서는요, 이 페퍼 로봇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할까요? 네.